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딥시크가 촉발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주식시장에서도 AI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AI 기술이 해킹 공격뿐만 아니라 방어에도 활용되면서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확실성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부진하자 국내 신재생 테마 ETF들이 태양광과 전선 관련주 비중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관세 정책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는 자동차와 2차 전지주는 편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매주 분배금을 지급하는 주배당 ETF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시장에서는 월 단위 지급 주기가 최소 단위인데요. 국내 ETF 시장의 규모가 200조 원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가 전격적으로 법원에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금융사들의 손실과 대출 회수 지연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우예진입니다. 연휴를 보내고 나니 D-Day가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현지 시간 4일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가 발효될 예정인데요. 이 여파로 국내 증시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검은 금요일에 이미 관세 부과라는 악재를 반영했고 또 오늘장에서는 방산주와 조선주가 하단을 지지해주는 흐름이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8%가량 급등했고요. 또 하나오션도 14% 넘게 뛰어 올랐습니다. 오늘 비록 하락하긴 했지만 낙폭이 제한적이었던 점에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의 양방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오늘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장차방입니다. 시장이 많이 빠졌죠. 저희가 지난주에 마지막 주에 주식 이만큼 오르면 다 오른 것 같으니까 조정 나올 것 같으니까 다 팝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날이 날짜로는 우리가 2월 19일 수요일이었습니다. 19일 수요일하고 20일 날에 걸쳐서 일단 주식을 다 청산해버리고 현금 확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아마 참 상승하는 종목들을 팔아먹는다고 할 때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팔을까? 왜 자꾸 단타 칠까라고 불평불만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대부분 제가 팔고 빠집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증시는 추세장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변동성 장입니다. 좀 조정이 나왔다가 일정 시간 지나면 오르고 조금 오르는 것 같으면 다시 빠지고를 무한반복합니다. 그러다가 한 1년에 12달 중에서 한 서너 달 정도 상승 추세를 만들어갈 뿐이고 나머지 7, 8달은 변동성이거나 박스거나 하락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승장이 좀 센 구간의 예외라고 보셔야 되고 그 외의 구간들은 조정이 나올 때 샀다가 좀 시세 좀 주면 팔고 이렇게 단타를 치는 것을 병행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미국 주식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디 들어가도 웬만하면 안 물리거든요. 상승 추세에 있는 자리는 뭐 정말 꼭지에 물리지 않는 한은 웬만하면 다 수익이 나기 때문에 미국 주식으로 돈을 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국 종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장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오르는 자산도 없습니다. 금값이 엄청나게 오른다. 야, 금값이 정말 금값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김치 프리미엄 빠지면서 하루에 15% 하락도 하더라고요.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걸 바라보시면
영원한 자산 가치는 없다. 결국은 시장이 유행이 돌고 도는데 돌고 도는 구간 안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공부하고 따라다닐 수 있느냐가 돈을 꾸준히 벌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이 상승만 할 수 없고 하락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하루 종일 빠졌고 오늘 좀 반등하는 척했지만 결국은 빠졌죠. 그렇게 흘러보시면 시장이 계속 빠질 때를 대비했을 때 야, 장이 너무 하락하니까 주식을 못하겠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30년쯤 됐죠. 그 책이 나온 지가. 아마 이런 책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조그마한 우화 형식의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쥐들이 치즈가 내 주식인데요. 치즈를 먹으러 막 가요. 그래서 이쪽 창고에서 있는 치즈를 열심히 배부르게 먹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저거 다 먹으면 나 굶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똑똑한 생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여기 창고에 있다가 저거 다 떨어지면 굶어 죽으니까 새로운 치즈가 있는 곳을 찾으러 한번 나가보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생쥐들은 저기 나가면 집 떠나면 위험하다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던 애들은 결국 굶어 죽었고요. 새로운 곳에 찾아 나가서 여기서 죽으나 가다 죽으나 똑같으니 나는 뭐 할 거야? 한번 새로운 내 먹을 파이를 한번 키우러 가보자라고 애써 본 사람들은 그중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냈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부유하게 내가 살 수 있었다라는 작은 우화였는데요. 지금 어쩌면 저는 여러분께 이 주식시장에서 이제 치즈가 거의 다 떨어져 가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장도 고점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미국 주식에 대한 얘기를 잘 안 드리죠. ETF 미국 거 지금 사전 얘기 안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떨어지고 있죠. 앞으로 좀 더 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고점을 꼭지를 맞추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과열권이니 내가 매수했을 때 올라갈 폭보다는 떨어졌을 때 작살날 확률이 높다는 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창고, 치즈 창고는 무엇이냐면 시장이 하락 변동성이 자주 나올 것인데 하락장에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을 여러분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전 그걸 국내 지수 선물 옵션으로 여러분께 대안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선물 옵션 그러면 사람들은 되게 어렵고 위험하고 난이도가 높다, 손해를 크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식장에서 하락장에 손해 보는 것만큼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올라갈 때는 난 상방 베팅할 수 있고요. 떨어지게 되면 하방 베팅할 수 있잖아요. 양쪽 방향을 상방에 베팅할 거야, 하방에 베팅할 거야, 양 사이드를 다 칠 수 있는 것 양방향 상품 선물 옵션이 가장 큰 매력이 부각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물 옵션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월 8일 날 제가 무료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에서는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그러면 하락장에 내가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좀 싸게 사서 이익을 보기 좋을 거냐라고 하는 공략할 만한 종목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 생각이고요. ETF와 현물 주식을 우리가 특히 하락장에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할 때, 공개 강의할 때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CJ 대한통운 오늘 다 팔았는데 그 종목도 하락장이었고요. 코덱스 레버리지도 하락장이었고요. 반도체 종목도 자동차 종목도 2차 전지도 전부 하락장에 진행했던 제 온라인 공개 특강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일 모레 10월 8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 온라인 특강 참여 방법은 바로 아래 여러분 화면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참여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아래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주식 선물 옵션 오늘 저랑 전천후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보시면서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에 우리 증시 방향성을 탐색하는 중인데요. 시장은 오르기도 또 내리기도 하는 만큼 그 양방향 모두에 대응하는 방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양방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물 옵션에 대한 강의 준비해뒀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자리한 시장에서 섹터별로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섹터별로 매수 타이밍 짚어주신다면서요. 예, 시장 전반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지금 HTS를 켜고 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했던 구간을 한번 살펴보시죠.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종목 코드 12630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저희가 11월 달에 조정에 14,000원에서 사가지고 15,500원까지 약 10%에서 12% 수익을 냈던 구간이고요. 다시 14,000원에서 13,700원까지 매수해서 15,000원에서 차익 실현하고 나갔습니다. 다시 14,000원대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주일 정도 매수 기간을 드리고 나서 그대로 치고 올라가서 17,000원 찍던 날 다 팔자라고 그러고 지금까지 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스토리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렇다면 얘가 다시 내려올 때 우리가 어디서 매수해야 될까라고 물어보신다면 13,500원에서 14,500원 구간, 요 구간이 저는 저점 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소요 시간은 짧게 내려오면 일주일이고 길게 걸면 2주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내려왔다가 반등하면서 우리가 매수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하니 다시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또한 우리 시장은 여름장에서 가을장 정도가 올해의 상승 클라이막스일 거라고 말씀을 계속 반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조정이 나오면 매수하고 여름장을 바라보면서 끌고 가는 종목들 위주로 발굴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지금 내가 만약에 주식을 잘 모르겠고 그냥 지수가 올라갈 때 지수 올라가는 폭 플러스 알파 정도의 이익이면 충분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가 조정 나올 때 13,500원에서 14,500원 구간에서 아마 제가 매수하자고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래 하단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매일 아침에 무엇을 사고 팔지 제 시황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으로 오늘 들어오시면 그 이야기는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보냐면 중소형 종목 중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 보실까요? 이 종목도 저희가 여기 보시면 12월 달에 6,250원에서 6,750원 구간 집중적으로 매수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지난주에 휴일 전에 9,000원에서 8,800원 구간 다 팔았어요. 이제 포트 없습니다. 제가 이때 무슨 얘기 드렸냐면 시장이 이번에 올라가는 건 중소형 종목이 제법 올라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12월 달에 말씀드렸는데 아시다시피 1월 달, 2월 달까지 중소형 종목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죠? 종목들 시세 많이 난 종목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딸락됐단 말이죠. 장대 음봉으로 금요일 날 박살났고 오늘 도치봉인데 저점 완성됐느냐? 아니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후반부 한 목요일, 금요일 정도일 거고 늦으면 다음 주 정도까지의 조정 구간을 거쳐야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이번 주 금요일에서 다음 주 월화 정도에 제가 슬슬 분할 매수를 시작하자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종목 코드 233740입니다. 관심 종목 넣어놓으시고 타점 말씀드리면 그때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를 저희가 공략을 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원했던 만큼은 못 올랐습니다. 5,000원에서 5,100원대 매수해가지고 올라올 때 5,300원에 한번 차익 실현했고요. 내려올 때 다시 한번 5,000원에서 5,100원대 재매수해가지고 올라올 때 5,350원, 5,400원 찍을 때 반을 팔았는데 나머지가 밀리면서 5,300원 붕괴되며 전량 익절로 매매 종결됩니다. 저는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주가의 하락에 유리한 것이고요. 환율이 빠진다는 것은 주가의 상승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환율이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이 얘기는 주가가 뭐한다? 조정이란 얘기인데 근데 지금 환율을 보십시오. 원달러 환율을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지금 쓰리봉이거든요. 이 고점을 넘어간다면 시장의 조정폭이 상당히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정을 넘지 못하고 이번 주 바짝 갔다가 다음 주에 시장이 상승 돌아서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공략할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번 주 금요일에서 다음 주 수요일 사이를 한번 잘 지켜보십시다. 달러가 전고점을 넘어간다면 시장의 조정폭은 커질 것이고 하락폭이 낙폭이 세질 겁니다. 아마 이번에 낙폭이 세진다고 한다면 글쎄요. 코스피 지수로 따지면 지금 현재가에서 한 200포인트, 300포인트 빠져야 되거든요. 그럼 종목들 박살나겠죠? 그러니 지금은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 인버스, 주가가 빠지면 수익 나는 상품 위주로 단타를 좀 치시면서 시장이 어디까지 바닥을 잡힐지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 종목을 권합니다. 예, 지금 보시면 종목 코드 252670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금요일 날에 12월 19일 날에 수요일 날에 시장 고점이에요. 다 팔게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인버스가 2,100원에서 2,050원 구간에 저점을 형성했고 지금 얼마로 올라왔냐면 오늘 고가가 2,365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7, 8% 정도 인버스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조정 좀 나오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 조금 숙달되신 매매자분들은 뭐 사시냐면 인버스를 삽니다.
왜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는 인버스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폭락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버스 매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않았고 단타를 만약에 보시는 분이면 한 2,500원에서 2,600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 나가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 내가 하방 적극적인 숏 포지션을 설정하지 않으실 분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조정이 저점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관련해서 여러분이 미국 섹터를 자꾸 잡고 싶어 하시는데 현재 보시죠. 첫 번째, 키움의 미국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ETF입니다. 우리가 양자 컴퓨터에 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할 때 제가 지금 사시면 물릴 거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여전히 빠지고 있습니다. 얘가 저점이 형성되고 나면 한 번쯤 공략해 볼 만한데 제 생각엔 아마 봄에서 여름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2차 전지를 얘기할 때 10년 전에 2차 전지 얘기하고 배터리 얘기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부터 2022년까지 2년 동안은 배터리를 하지 않고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종목 안 하면 그 사람이 주식을 하는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광풍이 불었죠. 양자 컴퓨팅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조정이 충분하게 받은 상태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선진입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ETF 종목도 여러분 찾기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괜찮은 종목 찾기도 어렵고 거래량이 받쳐주고 종목이 괜찮은 걸 찾기가 되게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ETF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제가 이제 바닥권이에요 한번 사봅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종목 코드는 498270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 관련 종목들 중에 AI 테크 탑 10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사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에요. 자, 보시죠.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얘가 7,800원에서 12,000원까지 갔으니 바닥에서 약 7, 80% 수익 난 상품이고요. 슬슬 조정을 받게 될 때 저는 지금 목표가가 9,000원 정도예요. 그 밑에까지 빠진다면 저는 사보겠다는 생각이라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미국의 AI 테크 탑 10 그런데 우리가 사실 AI 기술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뭐 잘해봐야 챗 GPT 아니면 제가 주말에 밥 먹으러 갔더니 식당에서 로봇이 이렇게 서핑하더라고요. 와가지고 갑자기 로봇이 오더니 저기요 잠깐만요 음식 좀 담아주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봤더니 갑자기 음식 서빙이 와서 제가 제 책상에 갖다 놓고 내려서 먹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기 버튼 누르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AI 테크 쪽은 앞으로도 성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얘는 지금 오늘 종가가 1,445원인데요. 한 9,000원 정도 내려오면 슬슬 담으셔도 손해가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관련 AI 관련 종목들 성장산업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종목은 여러분 이 종목은요. 485540입니다. 485540 종목 코드 넣어놓으시고 얘가 9,000원 밑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전 살 생각이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기다려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미국 빅테크 탑입니다. 빅테크 10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미국의 기술주로 만들어진 상위의 10개의 종목으로 만들어진 종목이에요. 보시면 2023년 이후에 조정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3년도에 저점은 16,000원대였고요. 그리고 올해 고점은 49,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6318 300% 올랐네요. 그죠? 우리가 2022년부터 약 2년 정도의 세월 동안 2년하고 한 2개월쯤 됐나요? 그 기간 동안 얼마 올랐냐면 300% 올랐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술주를 얘기하고 테크주를 얘기하는데 전 세계에서 기술력이 가장 원탑으로 좋은 나라가 어딘가요? 미국이에요. S&P 500 얘기하죠. S&P 500은 뭘 말하는 건지 다들 아시죠? 미국의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기술주 중에 우리가 1등부터 500등까지 제일 좋은 놈을 골라놓은 게 S&P 500입니다. 그런데 그 S&P 500 중에서도 제일 똘똘한 놈 10개 골랐다? 빅테크 10입니다. 그럼 이거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야 되겠죠. 내가 다른 걸 사느니 조정 나올 때 사야 되는데 지금 얘가 이제 얼마나 조정이 나올 거냐예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32,000원에서 35,000원까지만 내려오면 땡큐 매수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고점이 49,000원이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고 들면 고점에서 30% 정도에서 35% 지점부터는 저는 과감하게 살 생각입니다. 아마 그 가격이 35,000~36,000원대부터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종목 코드는 314250입니다.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떨어지면 땡큐 감사합니다 하면서 큰절 한번 올리시고 사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정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미국은 지금 조정의 시절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코멘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국가에서 세금을 걷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습니다.
직접세는 당신 소득 1억 벌었으니까 당신 소득에 대해서 30% 3천만 원 세금 내세요. 직접세입니다. 간접세는 뭐죠? 제가 만약에 마우스 사러 갔습니다. 마우스 가격은 10,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10% 붙습니다. 얘는 간접세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넣으러 갑니다. 리터당 1,700원의 기름 넣는데요. 1,700원 중에 세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0원 정도가 세금입니다. 꽤 많죠? 이거는 간접세입니다. 우리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국가는 세금을 걷어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미국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내국 자국민한테는 야 니네 세금 안 내도 돼. 그래. 트럼프가 되게 어떻게 보면 저도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참 부러운 대통령입니다. 왜? 자국민한테 야 너 세금 내지 마. 근데 우리나라의 정치인하고 매우 비교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한답니까? 갑자기 국토보유세를 한다 그러지, 무슨 양도세를 내라 그러지, 무슨 세금을 내라 그러지, 무슨 세금을 엄청나게 발행하는 게 양 정당 어디든, 특히 좀 한쪽 정당이 좀 더 세금을 많이 뜯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세금을 무지하게 많이 걷어가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뭐해? 자국민들에게 아이고 위대한 미국이잖아. 그러니까 뭐해? 당신들은 세금 안 내도 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이 트럼프라면 여러분 무조건 찍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10표라도 찍겠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뭐 하냐면 관세를 얘기해요. 관세를 뭐냐면 다른 나라한테 세금 내겠다는 거. 어차피 정부가 받아서 내가 국가를 운영하는데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자국민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너 미국이랑 거래할래? 그럼 내가 관세 매길게. 오케이 10% 받고 너 기분 나빠. 너 말 안 듣네? 25% 더 내. 너 30% 더 내.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그게 왜 먹히냐면 최강대국이잖아요. 경제력, 군사력, 그 어떤 것, 정치력, 외교력까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천상계의 국가입니다. 그렇다 보니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 좀 깡패 같은 기질의 보수 같은 기질의 그 성향까지 더해서 굉장한 파급력을 갖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 미국인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에서 지금 얘기하는 저 정책은 깡패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 여러분 1920년대, 30년대에 보면 그때도 미국은 관세 정책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포털 사이트 혹은 챗 GPT 검색만 한번 해보셔도 예전에 미국은 내국민에게 세금을 받는 정책이 아니었고 관세를 받아서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왜? 강대국이니까요. 그러니 지금 트럼프가 다시 관세를 내가 매기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됐다? 아니요. 미국인 입장, 제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라면 저도 그런 정책 할 것 같아요. 내 국민들 소중하니까 내 국민들의 주머니 털지 않겠고 잘 사는 거에 더 보강하겠다. 다만 외국에서 우리나라랑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관세를 매기는 걸로 나는 하겠다. 매우 뛰어난 정책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원론적으로 돌아가 봅시다. 관세를 매긴다는 것은 미국 시장도 그로 인해서 미국과 협력하는 다른 나라의 주가 시장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쇼크니까요. 왜? 매기지 않던 세금을 매기니까 더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 그걸로 인해서 미국이 떨어지고 글로벌 시장 전체가 경제가 만약에 주식이 많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딜 제일 먼저 살까요? 관세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나라 거 먼저 사실 거예요? 아니면 관세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미국 주식을 먼저 사실래요? 저는 미국 거예요. 그래서 미국 ETF가 이번에 조정이 나올 때가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재밌는 건 제가 아무리 싸다고 쌀 때 조정돼 사자고 얘기해도 대부분 안 삽니다. 심지어 제 가까운 지인들도 안 삽니다. 왜요? 눈에 안 보이거든. 겁나거든.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질 건데 한 1, 2주 정도 빠질 거야. 그러니까 기다렸다 사. 얘기를 해주는데 안 삽니다. 그럼 제가 할 얘기는 다 한 겁니다. 듣고 안 되시는 건 여러분이 공부한 만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가 꽤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테슬라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의 1등 공신이었죠. 그렇다 보니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테슬라가 줄줄줄 빠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참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자기 주식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에다가 기부를 한 게 우리 돈으로 한 2천억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1,800 몇십억이라고 기사가 뜨던데 대략 2천억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주식은요 상상 초월하게 올랐습니다. 평가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2천억 기부하고 한 2조 원 벌면 해볼 만한 게임 아닐까요? 그죠? 10배 이상 벌었으면 20배 이상 벌었다고 하는데 해볼 만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하고 있냐면 미국의 국토 효율성 관련해 가지고 한쪽의 섹터를 맡는 정부 관료가 돼버렸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하냐면 전기차 보조금 다 폐지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면 누가 제일 먼저 손해 볼까요? 테슬라가 제일 먼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뭐 하는 거냐면 위대한
미국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내 그 정도 희생은 감내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뭔가 이익이 남겠죠. 장사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번에 떨어질 때 테슬라 관련 종목들은 조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굳이 직접 투자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 투자 상품으로서 ETF를 요걸 하나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457480입니다.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테슬라를 우리가 제일 많은 구성 종목으로 가고 있고 관련 종목들 몇 가지 구성해서 만들어 놓은 ETF이거든요. 얘가 보시면 우리가 주봉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24년도 8,000원짜리가 얼마 같냐면 2만 원 같습니다. 150% 올랐던 종목이고 아주 무지하게 얘는 어떤 형식이냐면 시세가 날 때 하락장을 만들 때 1년 정도 하락 패턴을 만들다가요. 시세 한번 빵 터지고 나서 한번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하죠. 지금 저는 떨어지는 게 마지막이라고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올라갈 때 테슬라의 수익은 이걸로 파동이 완성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시다가 저는 지금 얼마 정도를 지금 기대하고 있냐면 한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오면 살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종가는 13,750원입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관련 종목들 중에 우리가 조금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냐면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종목 코드는 329200입니다. 제가 오늘 종목을 안 하고 자꾸 ETF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종목 살 거 있다 없다? 아직 없다. 알겠습니까? 아직 없다. 그러니 그동안 안정적으로 끌고 왔던 것들 앞으로 살 것들에 관한 얘기를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요 성질이 급해서요 입에다 밥을 떠 먹여주지 않으면 배고프다고 승질냅니다. 그런데 밥값 내셨습니까? 안 내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밥값 받은 적 없거든요. 강의를 받았습니까? 제가 노력하고 연구한 거에 대해 여러분께 혜택을 대가를 받은 게 단돈 1원이라도 있습니까? 없는데요. 희한하게 종목 내느라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맛집 맡겨놓은 것처럼. 여러분 제가 드리는 건 종목을 매수하는 타점이라기보다는 시장을 바라보는 인사이트에 관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서울경제TV에 언제까지 출연할지 제가 이 직업을 언제까지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젠간 저도 끝이 있겠죠. 언젠간 저도 그만두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또한 저도 제가 제 자금을 운영하는 트레이더로 다시 돌아가는 날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언제까지 출연할지 모르겠지만 이 직업을 갖고 있는 한 제가 시장을 보는 인사이트에 관한 얘기를 자꾸 드릴 때에 여러분이 좀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 온라인 여러분 무료 특강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제가 한 달에 2번 정도 하거든요. 보통 마지막 주나 첫 주에 보통 이렇게 하니까 그때 꾸준히 시간을 내서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제가 보는 종목들, 섹터들 함께 보시면서 내가 어떤 매매를 할 때 제일 안전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종목 코드 329200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면 뭐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볼 때 대부분 다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내가 부동산을 사고 싶다. 어떤 사람은 마용성 사고 싶다. 어떤 사람은 강남 사고 싶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통 강남 그러면 강남 서초를 얘기하거든요. 강남 3구 얘기하는 건 꼭 누가 얘기하냐면 송파구 사는 사람이 얘기해요. 송파구 껴가지고 강남 3구 얘기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강남 4구라 그래요. 4구를 끼면 뭐가 끼냐면 강동구가 낍니다. 누가 하냐면 강동구 사는 사람이 강남 4구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대체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욕심을 많이 내냐면 부동산은 실물 가치가 있잖아요. 주식은 회사가 망하면 휴지가 됩니다. 부동산은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콘크리트도 있고 땅도 있고 그 안에 세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나는 건물을 갖고 싶어. 근데 건물 살 만큼 돈이 없어. 그럼 난 뭐 할까요? 건물에 투자하는 ETF가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리츠 펀드에 내가 투자하는 방법이고요. 저는 그 중에 한 종목으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말씀드렸고요. 이 종목 언제 했습니까? 4,000원 찍던 날에 사가지고 단타 한번 하고요. 눌러서 다시 한번 3,900원, 4,000원에 사가지고 다시 눌릴 때 없는 사람 4,000원 밑에서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달 이상을 살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치고 넘어갑니다. 4,300원. 저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저점에서부터 10%에서 15% 받습니다. 그러면 4,400원 정도 되면 거의 10%다 와가죠. 엊그저께 살짝 눌려나 싶어가지고 절반은 팔았습니다. 4,290원에 엊그저께 절반은 팔았습니다. 근데 보시면 제목이 이거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 분배락이라고 뜨는 거 눈에 보이실까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앞에 설명할 때 월배당 상품도 저기 하다 이제 주배당 줘라 이런 얘기를 아까 미국 상품을 이야기하셨었는데 이 종목은요 한 달에 한 번씩 배당금을 줍니다. 내가 건물 있으면 뭐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월세 받잖아요. 임대료 받는 게 참 좋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고 월세 받고 플러스 시세 차익을 보는 거잖아요. 이게 시세 차익 얼마 났어요? 저점에서부터 10% 정도 올랐네요. 건물값 10% 올랐다는 얘기는 여러분 50억짜리가 5억 올라서 55억 됐다는 얘기입니다. 꽤 괜찮은 수익률이거든요. 얼마 만에 불과 3개월도 안 됐는데요. 2달 반 만에 10% 정도 수익 났으면 상당히 좋은 거 아닐까요? 부동산으로서는. 그죠? 주식으로 보는 건 아니니까. 전 여러분께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안정적인 묵직한 종목들이요. 쌀 때 사세요. 그래서 올라갈 때 우리가 이거 1년에 여러분 몇 번 해먹을 수 있냐면 해먹는다? 좀 약간 상스러운 표현입니다. 몇 번 수익을 낼 수 있냐면 보통 2번 내지 3번 할 수 있습니다. 얘가 되게 느리게 가요. 올라갈 때도 한 서너 달 올라갔다가 빠질 때도 한두 달 빠지고 되게 느려서 1년에 한 2번, 많아야 3번밖에 할 수 없는데 한 번 들어갈 때마다 통상적으로 12%에서 17% 수익이 납니다. 그럼 내가 1년에 2번만 할 수 있다고 쳐도 요즘 은행이자 얼마입니까? 2.5%에서 3% 정도밖에 저축금리 안 주거든요. 그러면 은행 이자에 7배에서 10배를 준다. 거기다 배당금까지 치면 1년에 은행 이자에 10배를 벌 수 있다면 은행에 저축하는 사람이 바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종목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사셨는지.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 좀 더 가져갈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자산시장에 급등을 이용해서 얘는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담을 겁니다. 그런데 조정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장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0.94% 양봉 서는 걸로 봐서는 딱히 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서 끌고 가다가 조정이 나오면 제가 재매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정이 없다면 그냥 밀어붙이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종목들 중에 특히 반도체 종목 다 팔으라고 얘기했는데 그날이 언제였냐면 2월 19일 날 그리고 2월 20일 날이었습니다. 반도체가 약한 것 같으니 다 팔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날 아침에 제가 팔자라고 이야기 드리자마자 장대 음봉으로 빠졌습니다. 쭉.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반도체 주저앉고 있는데 오늘 반등이 좀 나오긴 하지만 아직 바닥인지는 모르겠어서 며칠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지수 상품 중에 반도체가 1등인데 반도체가 만약에 더 이상 오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수가 올라가봤자 단기 반등에 불과하지 추세 전환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켜보다가 바닥이 확인됐다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매수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앞에 여러분 뭐 혹시 방송을 처음부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관련 ETF들 중에서 2차 전지와 자동차를 제외하고 있다. 왜냐하면 관세에 폭탄을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 생각합시다. 자동차 안 타실 거예요? 배터리 없어도 됩니까? 우리 삶에? 아니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역발상해 보자는 거예요. 자동차와 2차 전지가 이번에 떨어질 텐데 떨어질 때 저는 저점 매수를 아주 찐하게 한번 담궈 보려고 합니다. 담근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담아본다와 담궈본다는 얘기가 좀 다른 겁니다. 담는 건 내 포트에 싸게 사는 거고요. 담궈보는 건 사놓고 묵힌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감의 표현을 정확히 인지하실까요? 그러면 얘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와 2차 전지는 필수제예요. 그런데 이번에 관세로 얼마나 빠질지 한번 가보자는 거야. 정말 떨어지면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쭉 한번 묵혀놓으면 굉장한 수익성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종목들이 주식 종목 중에 1등이 반도체고 2등이 자동차거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위시하는 반도체인데 얘들은 지금 대만의 TSMC에게 경쟁력 밀렸죠. 그러니까 지금 2등주밖에 안 되고 3등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나가는 게 뭐냐면 현대기아차였습니다. 그런데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어려워요. 그러면 미국 차 안 탑니까? 여러분 미국 한번 여행 가보시면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서민들과 중산층들이 주로 많이 타는 중산층들은 주로 미국 차 탑니다. 포드라든가 뭐 캐딜락이라든가 많이 찹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민층이나 대학생, 초년병들이 주로 타는 차는 뭐냐면 일본 차 아니면 한국 차예요. 참 한국차 많이 위상이 올라왔던 거는 예전에는 다 도요타하고 혼다밖에 안 탔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한국차는 정말 저기 히스패닉이나 아니면 저 흑인 마을에나 가야 있을 정도로 정말 아주 홀대받는 옛날에 혹시 여러분 아반떼 전에 엘란트라라고 아십니까? 미국에 가보면 아직도 엘란트라 돌아다닙니다. 굉장히 오래된 차 다녀요. 자, 근데 지금 한국차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생기면서부터 고급화 브랜드로 렉서스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꽤 가격도 괜찮으면서 상당히 고급스럽고 성능이 좋은 차라고 인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5, 탑 5 안에 들어가는 기업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성장성 측면에서 바라볼 때 자동차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하락하니까 야 자동차 보지 말자가 아니라 저는 어디까지 떨어지면 살지를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다려봤다가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는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거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삼성 SDI입니다. 관심 종목 넣어놓으시고요. 얘는 아마 20만 원 깰 때 제가 타점을 드릴 것 같으니 현재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왕창 빠지면서 지금 저점 이탈할 거거든요. 얘가 어디까지 빠지나 한번 봅시다. 오늘 정대 음봉으로 빠졌는데 투매가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바닥 잡히고 나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LG화학입니다. 바닥 잡힐 때까지 기다립니다. 네 번째 종목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얘네들 바닥 잡힐 때까지 기다립니다. 길어봐야 2, 3주 안에 바닥 잡힙니다. 그러니 그때 우리 싸게 삽시다. 아시겠죠? 단 2차 전지는 추세로 보진 않겠습니다. 단기 반등을 바라보는 목적으로 저는 진입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 반도체 섹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나서 삼성 일가가 상속세를 천문학적으로 냅니다. 그래서 연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이자를 내면서 대출받아서 정부에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상속세 이렇게 가면요. 우리가 기업이 한 2대, 3대만 가잖아요. 문 닫습니다. 정부께 됩니다. 국유화가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속세 문제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5만 원이 깨지잖아요. 반대 매매 나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요. 이재용 회장께서 또 뭐 거기 계시는 우리 이렇게 따님들께서 그 사장단들께서 반대 매매 나가지고 깡통 찰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인류의 기업의 사장이신데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5만 원을 이탈하거나 5만 원 근처쯤 오면 또 반등 나오면서 계속 반대 매매 나가지 않기 위한 애를 쓰고 있는 주가 관리가 되고 있는 위치가 5만 원에서 4만 5천 원 구간입니다. 그거 깨지면 반대 매매 나가거든요. 그럼 뭐가 되냐면 주식 담보로 내가 돈을 빌렸는데 야, 너 저기 담보가 모자르니까 이재용 회장님이세요? 여보세요? 이재용 회장님 저 담보가 부족한데 담보 증거금 좀 더 넣어주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반대 매매 나가요. 참 어이없는 일이죠. 그죠? 왜? 정부에 세금 내기 위해서 대출 받았더니 주식담보대출 받은 게 주식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상황까지는 안 만들려고 애를 쓸 겁니다. 따라서는 5만 원 초반에서 4만 원 후반대 정도에서 삼성전자 싸게 매수하자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우리가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인데 아직 덜 빠졌어요. 보시면 직전 저점까지 빠져야 될 것 같네요. 한미반도체 7만 원 언저리,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15만 원에서 14만 원 구간 오면 감사합니다라고 받을 생각이니 기다리십시다. 지금 사면 물릴 것 같네요. 그다음에 원익 IPS 저희가 2만 8천 원 잘 팔아먹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2만 원에서 2만 1천 원 구간 오면 살 생각입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리노공업이요. 저희가 22만 원에서 23만 원대에서 다 팔고 현재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 종목 15만 원에서 17만 원 구간 오면 감사합니다. 매수 들어갈 생각입니다. DB하이텍이요. 다 팔고 났더니 내려오다 말고 좀 브레이크 걸었는데 아직 안 사겠습니다. DB하이텍 3만 원에서 3만 3천 원 구간 들어오면 무조건 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들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차익 실현했던 종목 중에 뭐가 있냐면 CJ 대한통운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제가 이 종목 위주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죠. CJ 대한통운은요, 여러분 제가 여기 떨어질 때 11월 달부터 7만 7천 원에서 8만 1천 원 구간 매수하세요. 올라올 때 여기 8만 8천 원, 9천 원 찍을 때 차익 실현. 내려올 때 쌍바닥을 이용해서 7만 8천 원에서 8만 원, 8만 1천 원까지 매수하세요. 올라올 때 9만 6천 원, 7천 원에 반 팔았고요. 남은 수량 9만 원 깨지면서 전량 차익 실현 나갑니다. 자, CJ 대한통운은 어떤 종목이냐? 아시다시피 택배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 배송, 당일 배송 모두 다 가능한 건 쿠팡을 제외하고는 얘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의 물건들도 내가 배송할 거냐? 쿠팡은 하지 않습니다. 자 회사에서 내가 쇼핑한 거에 대해서만 진행합니다. 그런데 타 회사와 제휴를 맺어서 배송을 하는 업체들은 로젠택배는 그걸 못하거든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CJ 대한통운이 가장 짱짱한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조정이 나올 때 또 한 번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J 대한통운 앞으로 여러분 한 5년쯤 뒤에 10년쯤 뒤에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국내 시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택배망을 만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제휴 회사입니다. 자, 주봉을 보십시오.
저희가 2023년도에 7만 원에서 8만 원 구간 집중적으로 사라고 이야기하고 얼마 갔나요? 14만 8,600원 갈 때 저희가 요때 다 팔아먹고 저점에서부터 와, 2배 가까이 수익 났다, 기분 좋다라고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빠져서 직전 바닥권 안에서 놀고 있고요. 따라서 8만 원 밑에서의 매수는 감사합니다라고 살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CJ 대한통운이 본격적인 추세가 나려면 언제까지 시간이 필요하냐라고 저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올해와 내년도는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거라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바닥 주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를 반복할 거고요.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정도에 본격 시세는 출발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 종목 해놓고 꾸준히 함께 트레이딩 해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얘기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 텐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별 종목을 사기에는 난이도가 좀 있는 구간이라서 제가 개별 종목이 아닌 섹터별 ETF와 지수, 그다음 미국 종목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비결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선물 옵션에 대한 강의 시작해 주시죠. 자, 우리가 선물 옵션 그러면 어렵다, 난감하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세상에서 가장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지수가 금요일처럼 하락할 때를 보게 되면 주식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식은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상품이고 떨어지면 손해가 나죠. 이걸 단방향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방향의 배팅에도 이익을 볼 수 있고 올라가는 방향의 배팅에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걸 양방향 상품이라고 하죠.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제가 2월 28일 엊그저께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차트가 선물 차트입니다. 이 차트가 선물 차트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 중에 왼쪽에 있는 것이 콜옵션 차트, 제가 C라고 표현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풋옵션 차트입니다. P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주가가 아침에 전날보다 개파락하고 나서 하루 종일 빠집니다. 만약 내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시초가에 손절하지 않으면 끝까지 종가 저가로 박살나는 종목이니 매우 괴롭지 않을까요? 하루 종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선물 옵션은요, 하방에 배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한다고? 선물은 매도 진입이라고 해서 하방에 배팅하는 상품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얘가 아침부터 하방에 배팅했는데 주가가 종가 저가로 빠졌으니까 수익을 이렇게나 많이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선물 옵션 하는데 손해본다라고 하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방향을 거꾸로 봐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장이 올라가는 방향인지 어떻게 하면 내려가는 방향인지 방향 잘 어떻게 보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제가 무료 특강을 통해서 이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콜옵션과 풋옵션은 기준가라는 게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콜옵션 차트에 여기 1.88이라고 하는 요 가격이 오늘 기준 가격입니다. 1.88. 소수점 두 자리까지 옵션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풋옵션을 보시게 되면 얘는 0.69라고 하는 가격이 기준가입니다. 그럼 가만히 보시죠. 둘 중에 누가 지켜졌나요? 풋옵션은 지켜지고 올라갔고 콜옵션은 붕괴되고 무너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콜옵션이 붕괴되고 기준가를 붕괴되고 무너지게 되면 시장의 방향은 하방이 됩니다. 그럼 나는 뭐 하는 거야? 오케이, 선물할 거야. 선물 매도해서 하방 베팅할게. 나는 뭐 할래? 옵션 할래? 콜옵션이 붕괴됐으니까, 기준이 무너졌으니까 난 뭐 한다? 반대 방향의 풋옵션을 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콜옵션의 기준점과 풋옵션의 기준점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어렵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연애한다고 생각합시다. 콜옵션은 현재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콜옵션이 너 마음에 안 들어, 너랑 헤어지고 싶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별 통보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여기를 울고불고 매달려 봤자, 마음을 돌려봤자 한 번 헤어진다는 사람은 나중에 또 헤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 나는 이 콜옵션을 보면 돼요, 안 돼요? 아니야. 필요 없어, 가버려. 다음에 누구 합니까? 새로운 사람을 기다려보는 거죠. 그게 새로운 추세입니다. 우리가 선물 옵션에서는 상방과 하방 두 개밖에 없어요. 두 사람밖에 없다고. 근데 이 사람이 너 싫어, 나 무너질 거야, 너에 대한 마음이 무너졌어 라고 얘기하면 난 뭐냐면 반대 방향을 보는 거예요. 왜? 이쪽은 시세가 있으니까. 다시 말해 상방과 하방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기준이 깨지면 반대 방향 보세요. 나 싫다는 사람 바지가랑이 붙잡을 필요 없고요. 내가 좋다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 있어요. 왜? 기준가를 지키는 놈은 좋다는 것이고 기준가를 깨졌다는 얘기는 싫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지키는 방향이 가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날 어땠냐면
금요일 날 아침부터 종일 빠졌는데 콜옵션 기준점 무너진 거 이거 하나 보고 하방 포지션 잡았더니 얼마가 났냐면 시작과 동시에 하루에 10배가 났습니다. 1000%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가를 가지고 주식 가지고 맨날 손해나고 뭐하고 애를 쓸 때 장이 빠질 때 나는 이 하락장이야. 그럼 나 뭐 해야 될까요? 주식을 손절해야 되는데 내 종목 손절하고 나서 복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풋옵션이 몇 배 났대? 10배 났대. 그럼 내가 여러분 10배 안 먹어도요. 내가 만약에 5천만 원 갖고 있는데 손해가 나 2천만 원 손해 났어. 3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근데 내가 여러분 만약 내가 갖고 있는 3천만 원 중에 300만 원만 배팅했다고 칠까요? 10배면 얼마죠? 3천만 원이네요. 2천만 원 복구하고도 난 얼마 벌 수 있습니까? 1천만 원 플러스가 됩니다. 중요한 건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 우리는 선물옵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반대로 상승장은 어떻게 할까요? 주식만 사면 될까요? 아니요. 마찬가지 반대로 풋옵션의 기준이 무너져요. 풋옵션의 기준이 깨진다는 얘기는 나는 뭐 할 수 있을까? 장이 어디로 간다? 상방으로 간다. 그럼 뭐 합니까? 선물을 매수해서 올라가는 방향. 주식을 내가 하면 좋겠지만 주식이 올라갈 종목을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바로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미리 찾아놓은 종목들 중에 안 가고 걔들은 무너지거나 별로 못 가게 되면 난감한데 지수가 올라갈 때 지수 올라가는 만큼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선물을 매수하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나는 콜옵션을 샀더니 이날 폭등할 때 얼마 갔냐면 콜옵션이 2150%. 하루에 21.5배의 수익을 냅니다. 그러면 내 종목 중에 잘 못 오르는 것들 버리고 콜옵션으로 갈아타면 뭐 할 수 있어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겠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물옵션은요. 올라갈 때는 콜옵션과 선물 매수로 하락하는 장에서는 풋옵션과 선물 매도로 나는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습니다. 가는 방향대로 보시면 되겠고 개인적으로 지금 장은 조정장이기 때문에 풋옵션에서 선물 매도해서 반등시마다 하방 포지션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선택인데요. 여러분 주식만 하신 분 입장에서는 선물옵션 어렵게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3월 8일 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굉장히 꼼꼼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생방송 시간 쫓겨서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드렸는데요.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상세하게 만날 예정이니까 온라인 특강 오실 분들은 화면 하단 이쪽이군요. 예,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변동성을 기회로 삼아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선물 옵션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전문가님의 강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으로부터 인사이트 가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국내 증시의 대표 우량주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전략 세워봤고요. 또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선물 옵션 배워보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우량주 매수 시점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